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의 총 경력은 18년 10개월입니다. 2000년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공공 택지 조성 및 기초 공사에서 연약 기반 프리로딩 공법으로 현장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흙막이 계측기에 대한 장비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밀폐 공간에 대한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조도 등에 대한 확보와 안전 슬로건 등을 제작하여 현장에 게시하였습니다. 안전 순찰과 안전 활동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당시 상하 동시 작업에 대한 고소 작업들이 있거나 안전 벨트나 안전 난간대 등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공사 현장에서 시트 파일 공법을 적용하여 흙막이 가시설 공법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을 하였습니다. 당시 폭염 시 현장 안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실과 샤워실 등을 구비하여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현장에 대해서 롤플레이 현장 죄송합니다. 대형 스크린을 활용해서 보이는 안전과 롤플레이를 역할 연기를 통해서 안전 관리자와 안전 근로자의 어떤 역할을 바꿔서 하는 등 감성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공공지식정보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PHC 파일 기초 공법 중 DRA나 DRA SDA 공법을 통해서 현장 관리 감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깨끗한 현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재 정리정돈에 집중하고 혹서기에는 얼음물 등을 구비하고 혹한기에는 손난로 등을 구비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감성 안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신규자 교육도 하고 정기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타워나 호이스트 등의 장비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고령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건강 진단을 하고 주기적으로 혈압 측정 등을 하였습니다. 장비 조립 및 해체 계획서 등을 구비하였었고 당시에 안전 난간대, 안전 순찰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고 예방에 또한 노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현장마다 동발이 장비, 비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조 계산서 그런 부분들의 검토에 대한 계산서를 구비하였었고 위험성 평가와 NCR이라고 해서 부적합 보고서 등을 발행해서 안전 관리 업무를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접지 종류하고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네, 접지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 접지와 신호 접지와 세시 접지가 있습니다. 어, 이때 원리는 대지 접지라는 것은 정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기 신호나 어떤 전기 장비의 회로나 전기 장비에 대한 것들이 도체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면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지면과 접촉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대지 접지 같은 경우는 도체를 연결해서 지면에서 이것이 상실되게끔 해서 안전장치를 꾸미는 것이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고, 어, 대지 접지에 있어서는 1종, 2종, 3종 특별 3종 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접지는 어떤 신호 회로에 대한 어떤 기준점과 그런 부분들이 이 노출점에 대한 그런 접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시 접지에 있어서는 그 어떤 신호나 이런 체계들이 공통의 리턴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접지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즘 화재가 좀 많이 현장에서 나고 있는데 용접 작업할 때 가장 필요한 그 안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좀 몇 가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 2000 물류창고 화재나, 아니면 최근에 그 울산에서도 그 주상복합에서도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 이천 물류창고나 대부분 그 최근에 물류창고에 있어서는 용접 작업이나 인화성 폭발물 물질이 유, 유증기를 통해서 뭐 불꽃과 비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접 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인화성이나 폭발물질이 인근에 그 비치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밀폐 공간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이나 그 비산 그 불꽃에 대한 부분에 불꽃 비산 방지 대책, 그 용접 용단 작업 시에 대한 그 불꽃에 대한 방지 대책들을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감시자를 배치를 해서 어떤 그 유도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접 용단 작업도 그렇지만 용접 시에는 이제 감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그 특별 그 안전 교육이나 보건 대책들을 세워서 산안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상하 동시 작업에 대한 부분들, 용접을 함에 있어서 불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인화성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튀어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그 단열재에 붙어서 발생한다거나 도장, 방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풍 장치나 밀폐 공간에 대한 환경 측정, 작업 환경 측정들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현장에서 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계측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의 종류가 있고 뭐 주기나 이런 빈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계측기의 가장 중요한 건 흑마기 가시설이나 설치할 때 이런 굴착에 따라서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굴착 전에 계측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계측기의 그 종류는 12가지 정도로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치마판이 상부에 그 지표면에 설치를 하게 되고, 스트러트 쪽은 이제 하중계와 변형률계가 있고, 그리고 그 토합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의 변이에 대한 지하수위계, 그리고
지중 경사계와 지중 치마계 등을 설치하고, 근접 시공이나 그 도심지 시공에 있어서는 건물에 대한 건물 경사계, 균열계,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계에 대한 부분도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그 데시벨과 진동 등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리고 굴착 전에 설치를 하고 0점 세팅을 한 다음에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측기에 대한 부분은 빈도는 그 측정 빈도는 주 2회 정도로 하게 되고, 만약에 변이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럴 부분은 3번 이상 3번 정도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매우기나 기타 이제 그 구조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그 지표면이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1회 정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측기 빈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장의 그 강렬한 소음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강렬한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렬한 소음이라는 것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일일 8시간 이상 발생하게 될 때 강렬한 소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그 일일 8시간 이상의 소음이 지속될 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지속될 때, 그리고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일일 4시간 지속될 때, 그리고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일일 2시간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소음 외에 이제 충격에 대한 소음이 있습니다. 이 소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 120데시벨에 대한 부분에 일일 1만 회 이상, 130데시벨은 일일 1,000회 이상, 그리고 1회 1,000회 이상, 그리고 140데시벨에 있어서는 그 1회 100회 이상이 발생할 때 그 충격적인 충격 소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 계측에 대한 그 진동과 소음 진동계에 대한 주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장부를 그 서류를 구비를 하여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설 통로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가설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설 통로라는 것은 작업자가 어떤 그 물건들이나 이런 작업 물건들을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를 말하고, 본공사를 하기에 진행함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통로를 말합니다. 이때 가설 통로의 종류로서는 작업 발판이 있는데 180도에 40cm 이상의 폭을 구비를 해야 되고, 승강로 트랩 같은 경우는 90도의 경사 범위와 30cm 이상의 폭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같은 경우도 30cm 이상의 폭과 발판이 필요하고 답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다리는 75도 이내로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 계단에 있어서는 30도에서 45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1m 이상의 폭을 요구하고, 그리고 경사로에 있어서는 30도 이하로 설정을 하고, 폭에 있어서는 90cm 이상의 폭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 난간대가 필요한 부분은 발끝막이판이나 그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이 부분에 대한 적정 그 길이를 준수를 하고, 기둥 간 간격도 2m 이하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여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착공 30일 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어, 미리 제출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대상 공사는 그 연면적으로 봤을 때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시설물, 그리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어, 5천 제곱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잠시 잊었습니다. 좀 다음으로 31m 이상 건축물 공사, 그리고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의 교량 공사, 터널 공사, 그리고 댐 공사는 발전용 댐, 다목적 댐, 어, 용수 전용 댐 등 2천만 톤 이상의 댐 공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10m 이상의 굴착 공사가 있을 때를 말하고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어, 그, 죄송합니다. 공장 창고 및 공장 시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문제를 내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시고 다른 군더더기는 좀 시간상 제약이 되니까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예방 대책 네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재예방 대책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니의 그 재예방 대책 4단계로서 네 가지로서 죄송합니다. 손실 가능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손실에 대한 부분, 그 원칙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그 현업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산재 비용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정의하고 뭐 사례랄지 뭐 이런 거. 네, 산재라는 것은 이제 산재 비용이라는 것은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업자가 어떤 그 산업재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어떤 심각한 산업재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부상 질병이 발생한 때에 소요되는 그런 산업재해 비용을 말합니다. 이때 산업재해 비용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어, 그 많이 그 비용을 사실상 그 전에는 많이 은폐하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망 만인율로 바꿈에 따라서 그걸 은폐하거나 이렇게 숨겼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그 제재 조치가 다시 심각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산재 비용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산재 비용은 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어, 이거에 대해서 산재 비용에 대해서는 채용 공사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자 월 보고사항이 뭡니까? 네, 안전관리자 월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월 보고사항이라 면 안전 점검이나 안전 활동에 대해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안전관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 보고사항, 정기 보고서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근로자 그 교육 종류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근로자 교육과 교육 종류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근로자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교육과 수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교육은 최초에 어, 신규자에 있어서 초기 안전 교육은 4시간을 4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기 교육에 있어서는 분기당 6시간 이상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 안전 교육에 있어서는 용접 작업 등 특수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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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관리 감독자에 있어서는 6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이후로 3개월마다 또한 1회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고,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그 정기 교육에 대한 부분과 수시 교육에 있어서는 어, 어, 각 공종마다 공종의 공사 공종에 따라서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것은 지금 긴장을 했는지 좀 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업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비계, 달대비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작업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달비계는 실제적으로 외부 도장 작업이나 로프를 이용한 22mm 로프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거나 16mm에 대한 인양 로프를 이용해서 발판과 함께 작업 발판과 함께 이용하는 그런 비계를 말하고, 달대 비계는 철골 작업 시에 이제 통로형이나 박스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류, 전면형이나 세 가지 달대 비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적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고소 작업에 있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달비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에 대한 폐기 기준이나 그런 안전 계수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철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안전대 착용이나 여러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실시해서 작업을 마쳐야 될 것을 사례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장급 중지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고 한번 사례를 한번 현장에서 있었던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작업 중지에 있어서는 긴급한 현장 추락 낙하 재해가 있거나 아니면 악천 후 시, 그리고 또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반 공사에 대한 작업 중지와 또 철골 작업 중지 기준이 좀 상이하게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이 사, 어, 그 사망재해가 1인 발생했거나 부상 질병의 요양을 질병의 부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에 필요한 그런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때 또 작업 중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공사 네, 그거는 됐습니다. 자, 건설업 자율 안전 컨설팅하고 자율 안전 관리 업체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네, 자율 안전 컨설팅과 자율 안전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자율 안전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율 안전 컨설팅 업체는 이제 120억 공사비, 토목 같은 경우는 150억 공사비로 구분을 하고, 자율 안전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200 시공순위나 이런 부분 200위 내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그, 사, 어, 그 사고 재해율이 20% 미만인 그런 상위에 있는 낮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나 어떤 자체 점검, 그런 다음에 어떤 안전 점검이 면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 안전 컨설팅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목적이 어떤 전문 기관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이렇게 보조받는 지원받는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이 어떤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사업주의의 어떤 그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진단은 종합 진단이고 안전 진단이고 보건 진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안전 진단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특별 안전 보건 대책을 세우고 산안법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내구성하고 노후화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일단 중성화, 염해, AAR, 알칼리 골재 반응이나 철근 부식 등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그 노후화에 대한 그런 종류로서는 층분리, 백대 손상, 누수, 박리, 박락 등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험 예비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위험 예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예비 평가는 말 그대로 PHA로서 프리리미너리 해저드 어널리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 어떤 예비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과 결부되면서 어떤 빈도와 강도에 따른 등급을 선정하게 되는데 위험 예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안전성 평가를 아니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법들은 FTA, ETA, FMEA 등에 대한 분류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액상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고 뭐 대책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액상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상화란 포화된 사질토 지반에서 지진이나 어떤 외력에 대한 진동 하중이 발생했을 때 흙에 있는 입자가 어떤 간극 수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극 수압이 상승하게 되면 타우는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에서 U 값이라는 간극 수압이 커짐에 따라서 최적이 감소하면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전단 강도가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이것으로 인해서 경주나 포항 같은 경우 큰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균열이나 많은 기둥이 파열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제 물에 대한 부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집수나 배수에 대한 대책과 웰포인트나 딥웰 공법 등을 통해서 배수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골 작업 시 방망 시험 및 성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철근 공사에 있어서 방망 시험 및 방망 시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망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철골 시험은
등소간 인장 시험이 있고 80kg 추나 이런 낙추 시험을 통해서 10m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그 추가 없기 때문에 40kg짜리 시멘트 두 포대를 사용해서 떨어뜨려서 낙하에 대한 등속 인장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있는 그 매듭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테두리 로프나 그런 그 방망이에 대한 그물고 그게 이제 10cm와 5cm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10cm 같은 경우는 매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240kg의 그 인장 강도가 소요되고 요구되고 그리고 매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200kg입니다. 그리고 5cm의 그물고 방망 그물고 같은 경우는 매듭이 없는 경우에 매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110kg 정도 인장 강도가 요구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중기 종류 및 자체 검사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양중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그 자체 검사의 주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중기의 종류에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이 있고 이거에 대한 그 어떤 방호 장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권가 방지 장치, 어떤 방호 장치, 그리고 클러치, 브레이크에 대한 장치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클러치에 대한 그 부분과, 그, 권가 방지 장치가 있고, 방호 장치, 제가 나머지 것은 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좀 확인을 좀 추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마다 1회 실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그 면접 하셨는데 뭐 마지막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좀 많이 떨리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면접위원님들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좀 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교수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이제 좋은 합격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산업안전 지도사도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으로서도 할 수 있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존중이라는 그런 목표 아래 사람이 이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현장과 그 나라 국가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신뢰도나 이런 부분도 실추되지 않도록 저희 같은 그 안전 기술사 건설 안전 기술사와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문 지도사들일 역할을 좀 더 넓혀서 좋은 방향 그리고 또 보람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